음수랑 0은 버리고, 우선. 어? 버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리고. 그 다음에 1은 true로 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2로 나눠지나 봐요. 1 때문에 좀 이게 처리가 좀 번잡할 수 있어요. 어쨌든, 2로 나눠지면은 2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나왔는데 1이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고, 1이 아니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아니,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1이면은 최종적으로 n이 1이 되면, 2로 계속 나눴을 때 최종적으로 1이 되면 2의 거듭제곱이고, 1이 아니면 2의 거듭제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짜라. 그럼 이렇게 많이 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수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수가 비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그 거듭제곱은 이런 식으로 한 비트만 1이에요. 한 비트만. 그럼 2의 거듭제곱이 돼요. 1, 2, 4, 8 이렇게. 한 비트가 1이면은 우리 정수를 표현했는데 한 비트만 1이면은 2의 거듭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무식하게 짠다고 생각하면 1의 개수를 세면 되죠. 비트에 있는 1의 개수. 1의 개수를 세면 1의 개수가 1이면 2의 거듭제곱이고 1의 개수가 1이 아니면 2의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그게 여기 있는 코드예요. 노트에 있는 코드. 요 코드. 32. 4바이트니까. 이 자바는 4바이트인지 확실히 아니까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 그래서 32번 돌려서 돌려가지고 n모드 0x01 하면은 이거는 몇 번째 비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비트가 1인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해? 한번 돌 때마다 한 비트씩 쉬프트를 해줘요. 쉬프트. 이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한 비트씩 쉬프트 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러면 항상 우리는 검사할 때 어디를 검사한다? 맨 마지막 비트만 검사하는 거예요. 땡기면 되니까. 얘 땡기면은 0001이 되겠죠. 요거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온 순간 플래그를 세팅해주고 다음에 또 갔는데 플래그 이미 true야. 그럼 두 번째 나온 거죠. 그럼 거기서 스톱. 하나의 형태예요. 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조금 더 개선시키면 요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거를. 1을 처음 만난 다음에 걔를 시프트 시켜. 그러면 1을 처음 만났어요. 그럼 이 위에는 1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시프트 시켰는데 얘가 0이면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고 0이 아니면은 뭔가 어딘가 1비트가 세팅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이든. 그러면 이제 얘도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거가 되죠. 그래서 32번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2를 찾는 순간 거기서부터 판단하면 돼. 또 추가 1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한 번에 판단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음번까지 반복해 가면서 갈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판단하면 돼요. 근데 그 리트 코드에 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멋진 정답들을 보면 그 정답은 요게 요런 형태가 돼 있어요. 요게 뭐냐? n과 n-1을 AND 시켰는데 0이 되면 2의 거듭제곱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냐면 예시로 들면 1000이 있어요. 얘가 얼마야?
8이죠. 그쵸? 빼기 1하면 어떻게 돼? 빼기 1 되면 0, 1, 1, 1이 돼요. 두 개 엔드 시키면 0이 돼요.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2의 거듭제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머리를 쓰면 요걸로 되는 거예요. 요걸로. 마이너스 연산 한 번, 엔드 연산 한 번, 비교 연산 한 번.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돌아가야 되지.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값이 있다. 그럼 얘가 얼마냐면 2의 30승인가 그럴 거예요. 2의 30승. 그러면 맨 처음 짠 이 방법은 화일문이 몇 번 돌아? 30번 돌아요. 30번 돌아요. 얘도 거의 끝까지 가야지 1이 나오니까 맨 뒤에서부터 체크하니까 30번 돌아요.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 건 그냥 늘 상수. 어디가 있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얘랑은 어떻게 될까? 좀 따지기 힘들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쓰는 연산들이 무슨 연산이에요? 나머지 연산하고 나눗셈 연산이에요. 여기는 뭐만 써? 비트 연산만 써요. 그러니까 연산 하나로 치면 훨씬 더 얘가 더 효율적인 연산이에요. 비트 연산이 곱셈, 나눗셈 회로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를 처리할 때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정수의 비트 연산의 비트 표현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좀 더 효과적인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 연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비트 연산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프트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비트가 1인지 보고 싶어요. 그럼 걔를 그 위치에서 1인지 보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까처럼 걔를 어디로 옮겨놓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옮겨온 다음에 나머지를 0으로 바꾸면 그 비트가 1인지 0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2의 보수 방식으로 정수를 표현하니까 맨 끝에 예를 들면 지금 80000000이라는 정수가 있어요.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80000000. 얘 양수야, 음수야? 대답이 없어. 8이면 1000 딱 0이야. 음수죠. 왜냐하면 2의 보수에서는 맨 마지막, 뭐 2의 보수가 아니더라도 보통 부호 있는 데서는 맨 마지막을 뭘로 써요? 부호 비트로 써요. 부호 비트가 1이면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근데 이 시프트를 하면 이 1이 1000인데 시프트하면은 0100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요? 1100이 돼요. 1100. 이 두 개짜리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원치 않는다. 이 부호 비트는 따라오는 걸 원치 않으면은 뭘 쓰면 돼요? 3개짜리 쓰시면 된다. 그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3개짜리, 2개짜리. 부호 비트의 이동. 그렇게 따지시고.
이제 부동소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소수는 플롯 더블 2개, 기본이 뭐다? 더블이 8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 더 작은 거예요. 부동소수도 오버플로우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동소수 처리할 때는 오버플로우는 별로 생각 안 해. 근데 뭐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정확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기는 반올림 오차. 그러니까 우리가 4비트다. 그럼 이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16개예요. 그렇죠? 16개. 그럼 요만큼 구간에 대해서 실수는 몇 개 존재할까? 무수히 많겠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로 갖고 표현한다? 표현이 되겠어요? 표현이 안 되겠죠. 듬성듬성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요거는 표현이 안 돼. 그러면 얘는 여기나 여기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차가 뭐예요? 반올림 오차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얘에서 얘를 빼면 맨 마지막 수치는 뭐가 돼야 돼? 10에서 5 빼면 5가 돼야 되지. 근데 출력하면은 6이 되고 빼니까 4가 돼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차가 생긴 거예요. 반올림 오차. 그러니까 부동소수 쓸 때는 정수와 달리 내가 기대하는 결과값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래? 오차가 생겨서 그래요. 모든 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십진수도 원래 모든 수를 정확하게, 십진수래. 원래 표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분의 1 이거 표현 안 되죠. 부동소수로 이 자체도 표현이 안 돼요. 0.333 끝까지 가죠. 그래서 표현이 안 돼요. 특히나 컴퓨터로 가져가면 컴퓨터는 8바이트면 8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범위 내에 있는 부동소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4바이트로 쓸 때랑 8바이트 쓰면 4바이트 썼을 때는 뭐가 더 떨어져? 정확성이 더 떨어지죠.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듬성듬성 커지는 거예요. 간격이. 더블보다 플로트가. 그러면 오차가 어때?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차가 더 심해진다. 범위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자바 5부터는 16진수로도 표현이 돼요. 알아두시고. 여기를 보시면 아까 정수에서는 민 밸류가 어디야? 여기죠. 맥스 밸류가 여기였고. 근데 더블에서는 민 밸류가 여기예요. 맥스 밸류가 여기고. 그리고 얘는 대칭적이에요. 얘는 좀 그래서 대칭적입니다. 대칭적.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하면 되고 얘를 마이너스하면 되고 얘를 마이너스하면 요 위치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맥스 밸류에다 100을 곱하면 뭐가 날까? 이 값보다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수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오버플로우 발생하면은 일로 가버려. 정수에서는.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버플로우가 나면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가지게 돼요. 인피니티. 출력해 보면 인피니티라는 값이 나와요. 무한대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음수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부동소수에서는 언더플로우라는 개념도 있어요. 0은 아닌데 0은 아니지만 0과 아주 가까운 수 0.0000000에서 되게 많이 가서 1 된 수. 그런데 걔는 0은 아니죠. 그렇지만 걔는 이 표현 체계에서는 여기 어디 있는데 표현이 안 돼. 그럼 걔는 뭐 어떻게 표현한다? 그냥 0으로 표현해요.
언더플로우가 나더라도 언더플로우 났다. 근데 그거는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0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동소수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반원리 오차. 반원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비교를 안 해주시면 돼. 비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비교. 뭐 연산한 다음에 얘가 뭐 비교를 막 하는 거를 자제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아까는 정수에서는 인트가 기본이니까 롱상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뒤에다 뭘 붙였어요? L을 붙였죠. 작은 것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작은 것들은 다 정수니까 정수로 변환해버려요.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큰 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를 좀 더 작게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작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뒤에다 뭐 붙여요? F. 25.6이면 이거 에러 난다. 왜? 얘 더블이서. F 붙이면 에러 안 나요. 그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C프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안 쓰지만 부동소수도 자바에서는 나머지 연산할 수 있어요. 나머지 연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혹시 아까 같은 그 오차가 싫다. 반원리 오차가 싫다. 아니면 매우 큰 정수를 써야 된다. 보통 제 전공이 암호학인데 암호학에서는 되게 큰 정수 갖고 막 계산을 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만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long 타입 갖고도 처리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거는 뭘 쓴다? 빅 인테저, 빅 데시멀이라는 그 클래스를 활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절대 오버플로우가 안 나고 정확도도 늘 유지돼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얘를 쓰는 거는 롱이나 뭐 더블 쓰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또 느리겠죠. 훨씬 느려요. 보통 정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배열로 표현을 해요. 배열로. 보통은 우리가 1, 2, 3, 321 그럼 얘가 10진수죠. 근데 이제 정수를 표현하면 얘가 여기가 1이면 또 다른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속 늘리면은 엄청나게 큰 수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빅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표현해 가지고 처리해요. 그래서 안 돼. 오버플로우도 일어나지 않고 반올림 오차도 없어요. 근데 이제 C뿔은 연산자를 재정의했을 테니까 그냥 연산자 갖고 뭐 일반 정수 쓰듯이 쓸 수 있는데 자바는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 쓸 때는 다 뭐예요? subtract, multiply 이런 뭘 써야 돼?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셔야 돼요. 연산을 해야 되겠고 요즘은 이제 이 new라는 걸 쓰지 않고 요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을 해낸다. 이 빅데시멀이나 빅인테저 값을.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혹시 나중에 아주 큰 정수 갖고 뭔가 처리해야 된다. 아니면 되게 정확한 게 처리해야 되는데 속도는 좀 느려도 돼. 그러면 더블 대신에 빅데시멀, 인트 대신에 빅인테저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 타입은 2바이트 유니코드 써서 유니코드는 목적이 뭐예요? 다중 언어를 하나의 코드로 다 나타내자. 원래 ASCII는 뭐만 되는 거예요? 영어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영국, 미국 말고도 이제 컴퓨터가 많이 이제 지금 다 쓰니까 뭐 이제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컴퓨터를 갖고 써야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코드에다가 다 넣자. 근데 안 돼요. 그게 이제 한자 때문에 2바이트 갖고도 안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가벤 유니코드. 가벤 유니코드는 이제 2바이트가 아니라 3바이트, 4바이트 돼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언어들은 다 2바이트면 다 표현돼.
한글은 되게 좋아요. 한글은 완성형 조합형이 있는데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완성형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김 있으면 얘 표현, 얘 표현, 얘 표현 세 가지 표현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표현하면은 모든 거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편하게. 몇가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글을 표현하고요. 보통. 유니코드를 쓰고 싶으면 직접 쓰고 싶으면 쓸 일 없겠지만 -u 쓰면 되죠. 얘와 얘가 다르다는 걸 알죠? 그렇죠? 얘는 문자고 얘는 문자열. 근데 이게 C하고는 달라요. C처럼 얘는 A와 0이 들어가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스트링 타입. 이제는 자바 같은 데서는 뒤에 널 문자라는 게 없죠. 문자열에서 널 문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문자 처리할 때는 요 캐릭터 클래스에 있는 요런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언어에 따라서 동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영어 쓸 때만 이거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 불리언 타입은 딱 두 개. true 아니면 false 가지는 거예요. 근데 불리언 타입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신 분은 곤란합니다. 이제는 곤란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2번 연산이 들어가요. 그냥 플래그만 판단하면 되죠. 플래그가 true면 실행되고 false면 실행이 안 되고. 얘는 플래그가 뭔지 보고 또 그거를 true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이런 경우도 그냥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렇죠? mmod 2가 1이면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 false 반환해라. 그건 그냥 return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짜시는 분은 이제는 2학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짜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것의 문제는 뭘까? 이 코드의 문제. 얘는 뭐의 문제일까? 문제 없어요. n의 범위 생각해봐요. n은 int예요. 그러면 음수, 0, 양수 될 수 있어요. 음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1이 아니라 -1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만 잘 동작해요? 양수일 때만. 이것도 뭐 간단한 코드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아까 보셨죠? -11 모드 2 하면 결과가 얼마야? -1이에요.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코드는 -1이 뭐 홀수로 판단해야 되면 판단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요런 음수 양수에서의 연산, 요 범위 연산, 범위 보고 연산 보고 항상 맞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조크 그렇죠? 우리가 불리언 연산을 할 때 이제 요 or, and, XOR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개념 A or B 둘 중에 하나 마신 거죠. A and B 그러면 같이 마신 거죠. 폭탄주 마신 거고 A, XOR B는 하나만 마신 거예요. 한쪽만. 이 XOR은 덧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덧셈. XOR은 덧셈. 어떻게 돼? XOR은 원래 같으면 0, 다르면 1이에요. 그쵸? 이게 XOR이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0 더하면 0이고 1, 1 더하면 1, 0인데 0이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OR은 덧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 개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변환. 자바는 강건성을 중요시했다. 강건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엄격하죠. 타입 대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순서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는 대입이 안 돼요. 거꾸로 대입은 다 문법 오류입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워닝도 아니고 문법 오류예요. 이렇게 대입하는 건 오류 안 나요. 바이트 값을 쇼트를 인트를 렁에 대입하는 건 오류가 안 납니다. 캐릭터도 인트나 렁에 대입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내가 이제 이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필요하면 뭘 해야 돼? 강제 타입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강제 타입 변환 해주시면 돼요. 요 경우도 요 강제 타입 변환 인트 요거죠. 얘는 단항 연산자고 요 곱셈은 이항 연산자죠. 그러면 항상 우선순위가 뭐가 빨라? 단항이 빨라? 이항이 빨라? 단항이 먼저 빠르죠. 그럼 F를 인트로 바꿔버리니까 13 곱하기 10이니까 130이 된 거고 얘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하겠죠.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강제 타입 변환 안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자동 타입 변환이 될 수 있는 곳. 대입 연산. 대입 연산은 무조건 뭐가 우선돼요? A 이퀄 B. 그리고 A 타입이 있는데 정의가 되어 있는데 FB를 보내면 이거는 이 타입이 얘랑 다르면 얘를 일로 바꾸려고 그럴 거죠. 얘도 일로 바꾸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못 바꾸면 자바에서는 어떻게 돼? 문법 오류를 줘요. 그래서 타입 변환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대입 연산자하고 원시 타입 인자의 전달은 자유투입이 가능하지만 오류가 난다. 그리고 연산 과정에서도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P 연산자가 다르면 일치시킨다. 1.5 더하기 10.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 더하기 10 하는 게 아니라 1.5 더하기 10.0을 하겠죠. 더 큰 쪽으로 바꿔서 계산은 이루어져요. 항상 계산은 같은 타입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회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수 계산은 회로, 부동소수 계산은 회로. 그러면 그 부동소수 계산 회로에 정수를 집어넣으면 정수가 어떻게 돼? 부동소수로 바뀌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캐릭터 바이트 쇼트는 무조건 인트로 변환된다. 원시 타입 래퍼 클래스. 그래서 여기처럼 O 이퀄 10 하면 자동적으로 10을 원시 타입으로 바꿔요. 객체 타입으로. N 더하기 10. 이거는 뭐예요? 정수죠. 그럼 20이 되는데 그 20을 또 5에 넣어요. 5는 뭐예요? 인트죠. 객체 타입이죠. 또 래퍼로 래핑해줘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거꾸로 5에 N. 5는 뭐예요? 객체 타입이고 N은 원시 타입이에요. 자동적으로 넣어요. 옛날에는 그 어떤 정수를 원시 타입에 넣고 싶을 때 new 할 수 있는데 new는 지금 안 써. 이제 new는 자바 9부터는 에러 나요. value of 쓰시면 돼요. value of n. 그리고 래퍼 클래스의 유용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자, 문자열 더하기 원시 타입은 뭐가 돼요? 문자열이 돼요. 그럼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 빈 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10이라는 수를 int n 이퀄 10인데 10을 문자열 1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string s 이퀄로 n 더하기 빈문자열 아니면 빈문자열 더하기 n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으로 바뀌어요. 어? 문자열을 바꾸는 방법.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인테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n을 줘도 문자열로 바꿔줘요. 아니면 value of integer로 이 n이라는 정수를 원시 타입으로 원시 타입 n을 객체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toString 메소드를 불러도 문자열이 돼요. 근데 이거 안 쓰지. 얘가 편하니까. 얘를 쓸 거예요. 거꾸로 21을 정수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 21을 인테저 밸류로 넣으면 얘가 21이라는 정수를 갖게 돼요. 거기서 정수값을 끄집어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갖고 끄집어내면 이거는 자동 오토 언래핑 돼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안 써도 돼. 아니면 parseInt라는 명령을 불러도 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는 거. 문자열을 다시 원시 타입 바꾸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다 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 뭐 더블을 바꾸고 싶다. 그럼 더블 더해주면 되겠고, 요때는 인테저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면 돼요? 더블이라고 하는 래퍼를 써주시면 되죠. 더블에도 toString 메소드가 있고 value 메소드가 다 있으니까 요것만 바뀌면 돼요. parseInt가 아니라 거기선 parseDouble, parse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표현식의 평가. 표현식을 평가하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죠? 우선순위와 결합순서를 알아야 된다. 우선순위는 단항이 우선, 그 다음에 뭐가? 이항. 이항에서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그렇죠? 논리 비교인가? 비교 논리죠. 그렇죠? 산술, 비교, 논리, 대입. 대임? 여기 오타네.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산술에서는 곱셈 계열이 덧셈 계열보다 높다. 그리고 결합 순서는 단항은 연산자에 가까운 것부터, 피연산자에 가까운 것부터. 그러니까 여기 A가 있는데 앞에 세모 동그라미 붙어 있어요. 그럼 어느 거부터 해요? 연산자 두 개 붙었으면 뭐부터? 당연히 뭐부터 하겠어? 세모부터 하겠지. 그렇죠? 세모부터 해요. 쓴 거에 거꾸로. 근데 이항 연산자는 A, B, C면 뭐부터 해요? 앞에서부터 해요. 쓴 대로. 쓴 방향대로. 근데 이항 연산자 중에 거꾸로 가는 게 유일하게 있어. 하나.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A 이퀄 B 이퀄 C면 뒤에 거부터 해요. B 이퀄 C부터. 이거는 C, C++, C# 대부분 언어가 똑같아요. 단항이 이항보다 먼저고 이항에서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맞나? 이상하네. 그쵸. 그쵸. 그리고, 자, C에서는 이게 에러가 아니었어요. 이거 쓰는 건 에러인데, 잘못 표현한 건데, 문법적으로는 안 틀려. 이게. 왜냐하면, C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C++에서는 비교 연산자의 결과가 불연이 아니라 뭐예요? 비교 결과가 정수예요. 정수가 돼요. 0, 1,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B, C 요 연산자가 단항이야, 이항이야? 이항이죠. 그렇죠? 이항 연산자예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얘부터 하는 거죠. 그럼 얘 두 개를 평가를 해요. 그러면 참이면 1, 폴스면 0이 돼요. 그럼 1 아니면 0이야. 그럼 이 1 아닌 0과 뭘 비교해요? C를 비교하게 돼요. 그럼 이 식은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바는 어떻게 되냐? 자바는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정수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불리한 값이 나와요. true 아닌 false예요. true와 false랑 정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에러 나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작성하려는 게 맞는 건데 요것도 자바와 C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거니까 C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니었다. 왜 아닌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바에서는 왜 얘가 문법적 오류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바에서는 항상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정수가 아니라 뭐다? 불연이다. 그리고 복합 대입. 이 복합 대입은 좀 특이해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이 평가하는 과정에 자동 타입 변환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에러인데 얘는 에러가 아니야. 이런 무식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좀 그래.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플러스 이 복합 대입에는 평가 과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마음에서 이걸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넣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안 나. 얘는 에러 나는데 왜? 부동소수는 정수에 못 넣어요. 근데 얘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t 인트로 바꿔줘요. 친절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자바는 뭘 강조했냐면은 어느 곳에 가시나 어느 환경에서 실행이 되나 결과가 늘 똑같아야 돼요. 어디서 실행되나 결과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모든 거에 대해서 표준에 정의되어 있어요. 평가하는 순서에 대해서. 근데 C는 어떤 거는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누구 마음이야? 연산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하는 방법이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구 마음이야? 누구 마음일까? C에서 누구 마음일까? 컴파일러 만든 사람 마음이야. 예를 들면 C에서 이런 게 있어요. F 함수 더하기 G 함수. 그러면 F부터 실행될지 G부터 실행될지는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정의해? 컴파일러가 정합니다. 근데 어떤 컴파일러는 얘부터 하고 어떤 컴파일러 얘부터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자바는 항상 문법에 정의되어 있어요. 언제? 왼쪽부터. 여기도 이 파라미터의 목록도 항상 왼쪽부터 평가에 가요. 그럼 굿, 배드가 들어가요. 얘부터 하면 배드가 들어가겠지. 그렇죠? 굿, 배드. 근데 이거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뭘 이해해요? 자바는 모든 것이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다른 언어들은 일부 요소들은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표준에 정의가 안 된 것들은 누가 정한다? 컴파일러가 정한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언어마다 특성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바는 왜 이렇게 했냐? 자바는 여러 환경에서 돌리든 똑같은 결과가 원하는 거예요. PC에서 돌리든 손모시기에 돌리든 똑같아야 돼. 근데 C는 PC에 돌리든 손모시기에 돌리든 컴파일러가 바뀌어버리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점이 그렇습니다. 연산자들 보시면 돼요. 끝났네. 나머지는 프로그입니다.